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환자님의 경우에 지연 식립 실패의 사례가 8배나. 안녕하세요. 익산 모현 삼성치과에서 환자님들 섬기고 있는 치과의사 신대철입니다. 원장님 10분, 직원 50명의 모현 삼성치과는 전국 최대 규모 치과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에 걸맞게 최신의 진료를 서울에 가시지 않으셔도 환자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차원 영상을 통해 신경관이 가까운 곳에도 안전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서울대 의료진의 교정진료, 예쁜 잇몸을 성형해서 임플란트를 만들어드리는 연조직 이식술 같은 고난이도의 수술을 환자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치과는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은 치과인데요. 30만 명 인구의 익산 지역에서 4만 명이 넘는 환자님들이 믿고 진료를 맡겨주셨습니다. 항상 환자님을 먼저 생각하는 진료 철학을 가지고 환자님들께 오늘도 그동안 아프신 데 없으셨어요? 라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임플란트학과를 수료하고 현재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 환자님들을 편하게 진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약혼자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살아남는 내용인데요. 거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치과 의사와 예약을 합니다. 하지만 무인도에 갇히게 돼서 치과에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에서 계속 고름이 나고 너무너무 아파서 헝겊으로 눌러서 고름을 빼고 이렇게 하다가 한참 지나서 이제 흔들흔들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 날로 치아에 대고 끔찍하지만 돌로 이렇게 캉 쳐가지고 으악 하고 기절하면서 이를 빼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잇몸 뼈가 녹는 중요한 이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치아는 뼛속에 단단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치과 의사가 없는 선사시대에는 이가 아프면 흔들리지 않으면 뺄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을 거예요. 돌로 치면 부서지거나 깨져서 오히려 더 심하게 아팠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치아가 염증이 나면 주변의 뼈를 다 녹여서 흔들흔들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빼거나 돌 같은 걸로 쳐도 빠질 수 있게 놓아주는 과정이 잇몸뼈가 녹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과 의사도 있고 의료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잇몸뼈가 다 녹아서 치아를 놓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지요. 치과에 방문하시면 잇몸 치료하셔서 치아의 염증도 멈추고 잇몸뼈가 내려가는 것도 늦춥니다. 또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가 빠지신 경우에는 뼈이식을 통해서 튼튼하고 두꺼운 잇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튼튼하고 깨끗한 임플란트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진료가 뼈이식 진료입니다. 임플란트의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뼛속에 금속 구조물을 넣어서 치아를 얹어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 브레네막이라는 스웨덴 박사님께서 괴르텔 라르손이라는 환자에게 처음으로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님이 성공적으로 치아를 수복하심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임상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는 기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1965년도에 식립한 그 4개의 임플란트가 라르손이라는 환자님께서 2006년에 돌아가시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편하게 식사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년이 지날 때마다 임플란트가 살아남을 확률이 91%에 달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나도 70%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 믿을 만한 진료가 임플란트 진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수명만큼 쓰실 수도 있지만 물론 중간에 망가지시면 새 걸로 바꿔서 끼워드리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초기에는 이를 뺀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빼고 뼈가 평평해지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가 뼈에 단단히 고정되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렸는데요.
그런 경우에 거의 1년까지 치아가 없이 지내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가 한두 개 없으신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겠지만 한꺼번에 여러 이가 빠지시거나 당뇨 환자나 소모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을 드시지 못하고 죽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시게 되면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빠른 치료 기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발치하시자마자 임플란트를 바로 심어서 치유를 기다려보는 방법이었는데요. 수많은 임상 결과 발치하고 기다리는 것과 큰 차이 없이 안전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빠르게 건강한 식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고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저희 모현 삼성치과는 삼성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고 이건희 선대 회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곤 모두 다 새 걸로 바꿔라 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전자제품 반도체 회사의 회장님이신 만큼 남들은 해보지 않은 특별한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겠죠. 하지만 의료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하지 않은 특별한 진료를 아무도 먹어보지 않은 특별한 약을 내가 먹어야 한다면 약간 섬뜩하시죠?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모현 삼성치과 임플란트의 자랑은 첨단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연조직 성형 임플란트, 치유가 빠른 플라즈마 임플란트와 같은 검증되고 안전한 최신의 진료를 환자님들에게 경험하실 수 있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1년에 6,00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환자님들에게 식립해드리는데요. 책임 있는 원장님들께서 성공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하시기에 이 정도의 임플란트를 환자님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보증해 드리고 성실하고 끈질기게 유지보수 관리해 드리는 것은 삼성전자보다 삼성치과가 더 잘합니다. 많은 논문에서 젊은 연령대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환자님들과 고령의 임플란트 환자님들을 비교해 본 결과 성공률이 1%에서 2% 차이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고령이시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동의되고 검증된 사실이십니다. 오히려 80대, 90대 환자님들께서 40, 50대 치아를 잃으신 환자님들보다 임플란트 하시면 결과가 훨씬 더 좋으신 경우가 많으셔요. 이만 좋아지셔도 10년은 젊어지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술을 드시면 혈관 말초 부분에 미세하게 염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술하시고 나셔서도 치유가 늦어지시고 흡연의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타르 성분들이 묻어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부를 드리셔도 수술하시자마자 치과 바깥에 꺼즈를 뱉어내시고 담배를 피우신 흔적들을 볼 때마다 정말 담배의 중독성이 무서운 거구나 생각하고는 합니다. 텍사스대 브라이언 카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환자님의 경우에 5년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임플란트가 빠지는 지연 식립 실패의 사례가 8배나 816%라고 하니까 8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흡연은 더욱더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니까지 망가뜨리는 흡연이 임플란트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금연 금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내 이 오래 쓰고 싶으신 마음에 좋은 브랜드를 여쭤보시는 환자님들이 많으신데요. 치과의사들의 공통적인 결론으로는 시판되는 임플란트의 품질이 좋아질 만큼 끝까지 좋아져서 회사마다 수명과 성공률에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훌륭한 임플란트들이 환자님들께 전달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5대 메이저 회사라고 불리는 덴티움, 오스템, 메가젠, 네오, 디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의 기구 사용에 있어서 편의에 따른 선호가 갈릴 뿐이지 환자님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수명과 내구성 측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에 믿을 만한 원장님이 하시는 임플란트 치료라면 브랜드에 상관없이 믿고 진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드문 경우에 다른 임플란트와 부품이 호환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임플란트들도 있는데요.
그런 임플란트들은 혹시나 이사를 가시거나 치과를 변경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 부품이 없어서 수리나 유지보수 받으실 때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혹시 염려되신다면 진료하실 때 원장님께 이 임플란트가 다른 회사 부품과 호환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하 웃으시면서 설명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되는 임플란트는 65세 이상 환자님의 경우에 본인 부담금 30%만으로 진료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가 하나도 없으신 환자님의 경우에는 보험 임플란트 진료를 받지 못하시고 현재 규정상 전체 틀니만 보장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뼈이식이나 연조직 이식 같은 특별한 진료는 비보험이시기 때문에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임플란트를 4개까지, 또 이가 하나도 없으신 환자님께도 4개의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해 주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보험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환자님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손상 같은 거의 드문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임플란트 부작용은 재식립이나 여러 가지 원장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금방 회복하실 수 있는 가벼운 부작용들입니다. 염증이 생기신다든지 나사가 풀려서 빠진다든지 하는 것은 가벼운 진료로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환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작용은 임플란트가 뼈에 붙지 않고 빠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3개월 넘게 기다린 내 임플란트가 씹으려고 했는데 아프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빼고 처음부터 새로 하자고 하시면 마음이 많이 무너지시기도 하고 서운하시기도 하고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작용이 왜 발생하는지 치과 의사들이 원인을 연구해 봤는데요. 뼈에 지나친 열이 발생해서 화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표면이 공장에서 출하될 때 기름이나 세균 같은 거에 오염이 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환자님의 치유 능력에 일시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어서 임플란트가 잘 붙지 않았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백한 이유들 때문이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사들에게서나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2%의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설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예방하고 조심히 하면 어떤 사람은 100%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역 반응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속에 쇳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면역 반응에 들키게 되면 주변에 염증을 만들어서 밀어내거나 얇은 섬유질로 감싸서 세균들 독소가 퍼지지 못하게 꽉 밀봉을 하거든요. 그런 형태의 임플란트 실패가 전 세계적으로 2% 보고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마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사도 피할 수 없는 그 2%의 경우에 한해서는 한 번 더 시간을 내주시면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아니죠. 당연히 환자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비용 없이 새로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